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희 범어초등학교 홍승일 선생님께서 게더타운 우리는 잽으로 간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더타운 우리는 잽으로 간다. 강의를 맡게 된 경남 양산 범어초등학교 교사 홍승일입니다. 앞에서 성하준 매니저님이 게더타운에 대해서 너무 또 멋지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게더타운이 아니라 잽으로 가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게더타운이 아닌 이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잽이라는 플랫폼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 경인교대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범어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 같은 것들 이제 따고 하는 뭐 그러기도 하고, 작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2종을 이렇게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라는 이제 교사 연구에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학급 프로젝트 이렇게 넷제로 히어로 이런 거 같이 좀 재미있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마침 이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지 계속 이제 한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신대용 연구원님이 이런 좀 유용한 통계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바로 여러분들의 응답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인데요. 이런 질문이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이나 업무에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응답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세 가지 인상적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아직 수업이나 업무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적이 없다는 분이 이렇게 절반이 좀 넘으셨다는 거.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 여기에 왜 오셨을까?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이유는 아마도 향후에 수업이나 업무에 이제 적용하기 위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미리 좀 탐색하고 좀 알아두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이제 좀 오시지 않았나. 예, 이러한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이미 활용해 보신 분들이 이 두 번째 줄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을 모두 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50여 개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50개의 응답이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하나만 한 분이 이렇게 하나의 항목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아직 지금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뭐 정착을 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기보다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 플랫폼도 사용하고 저 플랫폼도 사용하고 그러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제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제가 이 게더타운, 예, 이 게더타운을 보면서 항상 네, 어제는 좀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이게 제가 이 게더타운의 꿈속에 뭐 나타날까 봐, 나타나진 않았고요. 나타날까 봐 잠을 잘 못 잤는데, 예, 그 역시 이 게더타운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성하준 매니저님의 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수업이나 업무에 활용하기에 그 적합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게더타운인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제 같은 경우는 12.5%, 21분께서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랑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게더타운 잽,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 어느 쪽이 게더타운인지, 어느 쪽이 잽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괜히 이렇게 여쭤봤다가 또 분위기만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그냥 바로 적어놨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바로 왼쪽이 이제 게더타운이고요. 예, 오른쪽이 잽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좀 어떠십니까? 네. 너무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둘을 가리켜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고 불러도 좀 무방할 만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다만 형이라고 할까요? 뭐 먼저 출시된 것은 이제 게더타운이고 이후에 잽이 2022년 3월 달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잽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판 게더타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생김새가 같다 보니까 이것을 이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잽에 추가된 몇 가지 이제 좀 특징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제외하면 게더타운과 잽은 그 사용 목적이 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겹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용해도 되고 저것을 사용해도 된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뭐 혁명가처럼 무슨 뭐 체게바라처럼 여러분들을 막 선동해서 이렇게 게더타운 뭐 잽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느냐면 사실 이거 제목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신태용 연구원님이 정하신 건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가장 큰 이유는 이 다음 바로 이것입니다. 예,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 사용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잘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와, 게더타운 처음 만났을 때, 와, 게더타운 진짜 짱이다.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게더타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그랬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아시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프랜드, 잭페토, 이러한 그 사용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모두 사용 연령 제한이 있다는 이러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사실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향후에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이제 이런 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겠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저의 이제 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고 싶진 않은데
예, 게더타운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 강의자를 만들면서 이제 캡처한 거고요. 어,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날짜가 2021년 뭐 10월 27일이라고 합니다. 네, 요걸 가져와 봤는데, 사실 제가 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또 속이 안 좋습니다. 속이 좋지는 않고, 어, 예, 이것을 이제 많은 문장들 가운데,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를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걸 좀 직역을 해보자면, 여기 겟더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 1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제 접속이 허가되지 않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특히 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게더타운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제 약관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잽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예, 잽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생들도 사용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잽이 아니라 잽 에듀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잽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잽 에듀 서비스 이용 약관입니다. 제가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고요. 일단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점 굉장히 좋고요. 여기 1조 목적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잽 에듀를 만든 이유가 학교, 교육기관 이런 데 이제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 이제 이런 잽 에듀라는 서비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일 스페이스 계정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메일 스페이스 계정이라는 게 사실 그 네이버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현재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들이 이제 메일 스페이스 계정을 이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계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잽 에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잽 에듀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등학교 학생들과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예, 그러한 좀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잽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진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죠. 메일 스페이스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잽 에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그 명시적인 안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부터 일반 사용자와 메일 스페이스 사용자를 분리해서 로그인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셨을 때 화면상으로도 이게 잽 에듀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 기능들도 모두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히 이게 잽이다, 이게 잽 에듀다 이렇게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나중에 뭐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NFT나 뭐 가상화폐 이런 연동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잽에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그 잽 에듀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네. 예. 제가 혹시 이 브라우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웨일 스페이스입니다. 이 웨일 스페이스는 뭐 이제 네이버
첫 화면에서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인데, 크롬과 같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연령 제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진짜 매우 좀 강력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여타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라 잽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저희 메타버스 카드 충전소 연구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잽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던 익숙한 게더타운을 좀 버리고 우리가 과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잽을 사용해야 되느냐? 예, 아닙니다. 다행히도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게더타운과 차별성을 지니는 잽만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예. 잠시 제가 또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바로 네, 주소는 잽어스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잽 왜 사용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캡처한 화면은요, 이 정도인데 사실 뭐 굉장히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뭐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뭐 예, 조금 있다가 제가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링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채널이라는 것도 이따가 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뭐 게더타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료들의 업무 상태, 뭐 감시를 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커머스 이런 것들도 뭐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장점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가이드가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래도 저는 좀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 가이드북, 한글로 되어 있는 가이드북을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초심자 가이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제가 일일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건데 예, 여기 이거 좀 살펴보시면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뭐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블로그 글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내용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제 가이드북, 이제 공식 가이드북을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습득하실 수 있고요. 예, 한 가지 뭐 튜토리얼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그, 네, 예, 바로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이제 게더타운과 좀 비슷한데 이 잽의 이제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끌게요. 끄고 네, 잠시 돌아가서 한국어 가이드 제공 예, 요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현재까지 무료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더타운은 이제 25명 이상이 이제 그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료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로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좀 신도시입니다. 그 부산에 붙어 있는 좀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전입을 오게 되는데, 어떤 학교는 학급별 학생 수가 이제 30명이 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 반 전체가 이제 게더타운을 이용을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겠죠. 돈을 내야 되거나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좀 사비를 털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사용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잽은 몇 명이 들어오든지 아직까지는 그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5만 명까지 이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바로 옆에 이렇게 500명 단위로 채널링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제 게더타운 500명까지 접속 가능한 것에 비해서 이제 100배에 해당되는 그 5만 명까지를 이제 동일한 스페이스에 모두 모을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학교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체 조회라든지 졸업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수행 가능할 수 있게 이제 넉넉한 인원들이 이제 동시에 접속 가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NFT 잽 스크립트 기능이라는 것인데 잠시 돌아가서 예, 여기에도 이제 초심자 가이드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NFT가 무엇인지, 잽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가상화폐 등을 잽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고요. 또한 잽 스크립트 기능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아실 텐데요. 그 언어를 활용해서 잽 안에서 활용 가능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굉장히 독특하다, 좀 제가 사용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기능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처럼 개발자들이 만든 다양한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잽이라는 이 생태계 안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그 잽 앱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이제 이렇게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다. 예,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발되어 있는 앱이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에는 매우 확장성이 좀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쉬운 맵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예, 요거는 제가 준비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좀 빨리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리허설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대부분은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영상이 좀 끊어지거나 소리가 좀 밀리는 현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채팅방에 제가 링크를 지금 남기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영상 링크를 넣고 네.
네, 다들 네, 잘, 여러분들 잠시만요. 보여주면 드리고요. 네, 다들 잘 보셨습니까? 영상이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것을 좀 보여드렸는데, 참고로 이 영상이 제작된 지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변화된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스포이드 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스포이드 툴은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서 스포이드를 이렇게 클릭해서 똑같은 오브젝트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타일 효과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아까 임패서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통과 불가 이렇게 적혀 있듯이 이렇게 좀 순서나 이름들이 좀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맵 커스터마이징을 이해하시는 데는 뭐 충분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가장 좀 활용해 보시라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상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 SS 스토어를 좀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SS 스토어입니다. 어, 이게 바로 이제 게더타운과 또 이제 차별이 되는 점일 수 있는데, 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오브젝트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오브젝트를 여기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 이제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로 올라와 있는 에셋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자기가 좀 디자인에 자신이 없더라도 이제 멋진 오브젝트 또는 맵 같은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만 원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3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그보다는 이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맵 올라와 있는 맵이 이게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이게 내가 사용하려는 것과 이제 좀 목적이 일치한다. 뭐 그렇게 하면 그걸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3만 원에 올려져 있는 것도 이제 보셨는데 만약에 디자인 감각이 있는 학생이나 이제 뭐 어떤 그 분들이라면 자신의 에셋을 이렇게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네, 제 시간이, 네. 제가 그 만든 그 넷제로 히어로 맵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 예, 가운데 여기 대두 캐릭터, 그 2D 캐릭터가 이렇게, 제 캐릭터고요. 제가 이제 디자인 감각이 딱히 뛰어난 편이 아닌데, 근데 만들고 보니까 좀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었고, 이것을 만드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더라도 이제 1시간 안에 이런 멋진 맵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조금 사실 좀 거짓말이고 조금 더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넷제로 히어로라는 이제 그 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제가 이미지를 인베딩 해놨는데 학교에서 했던 그 환경 교육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 이렇게 올려두어서 그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두었고요. 예.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음영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 입장하게 되면 이 밝은 색 이 타일 위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게더타운에 있는 기능들 거의 대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렇게 서드파티 앱,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렇게 패들렛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패들렛 여기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패들렛이나,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글 포토에서 이렇게 제 앨범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 동영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이나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그 기능과 동일하게 이게 웹 링크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 두었는데, 웹 링크를 통해서 지금 미세먼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또 해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그 학급 운영을 하시는 한 선생님 사례를 좀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미세먼지 주식을 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좋음일 때 학생들이 배당금을 받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피구를 한다든지, 보드게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웹 링크를 걸어서 동영상을 또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시 설명이 됐는데, 이 맵 자체에 그 영상을 임베딩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저도 이제 여기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박아 넣을까 했는데, 그건 조금 제 그 미적 감각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 또 기능 중에 그 하나가 여기 미니게임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미니게임은 학생들에게 가장 좀 폭발적인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있게 되면 이 좀비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 조작법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작위로 이제 좀비가 되게 되고 그 좀비가 이제 다른 학생들을 감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좀비가 아닌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금방 조작법을 좀 익히게 되는 그러한 게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맵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화면인데요. 어, 지금 이 잽의 맵 커스터마이징 화면은 이렇게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일단 조금 편하게 접근하시기가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통과 불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캐릭터가 이제 그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게 되는 그런 타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저들에게 이 배경이 좀 사실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아이들이 그 이제 캐릭터가 호수 위를 막 걸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애들이 뭐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이제 지우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네, 보다시피 이제 맵 화면에서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네, 여기에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와, 이거 기적이다. 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통과 불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재미있는 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재배 있는 많은 다양한 기능을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 능력도 그렇고 일단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보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또 경험하시는 게 좀 훨씬 기억에 좀 남으실 거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예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 이제 많이 보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을 제 맵으로 만들어둔 그 링크를 하나 채팅창에 지금 공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같이 들어갈 거고요. 예, 이제 그 게더타운에서 이제 잽으로 함께 넘어가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요즘 굉장히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네, 드라마입니다. 여기 바닥에 놓여 있는 이런 뭐 안내를 조금 보시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모두 이제 키보드가 있는 그런 화면 그 접속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F키와 그 스페이스바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특수키고 나머지는 이제 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제 뭐 이동하는 것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많이, 예, 다니시는데, 저를 이제 따라오셔도 좋고요. 개별적으로 좀 탐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다가,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직접 제 캐릭터 가까이 오셔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예, 그 질문사항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이쪽으로 가는데, 자, 네, 따라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이렇게. 네,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옥상입니다. 네, 옥상이고, 우영우와 사진을 찍어봐요. 뭐, 이렇게, 네, 포토월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뭐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미디어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미디어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스크린샷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기 아래쪽에 이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아까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도 좀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저기 네, 방탈출을 마지막까지 했느냐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스크린샷 같은 걸 남겨서 이제 선생님께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또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잽에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화면이 바뀔 때마다 여기 이 위인 주소 표시 창에 있는 이 주소 표시 이 주소가 변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법정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 8H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주소였고 이제 메인 맵으로 들어왔을 때는 ERD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주소가 됩니다. 게더타운의 경우는 딱 한 가지 주소로 이제 모든 맵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각각 다른 맵을 이제 사용을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맵을 그냥 서로 연결을 시켜 놓게 되는 개념이라서 이 맵을 다른 스페이스에 다른 저맵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것을 조금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초대를 할 때 내가 바로 이 법정으로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초대 링크 복사하기. 지금 이 장소에서의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게 되면 바로 아까 그 메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 화면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뭐 있고요.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고요. 네, 뭐 평소에 우영우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여기서 뭐 1시간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더 교육적인 사례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어, 하나 더 이제 채팅창에 네, 남겨두었습니다. 그 주소를 남겨두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제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훈기미술관, 네, 이제 맵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잘 만든 맵이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정말 이거는 미술관에 가지 않고서도 이제 어, 미술관에서의 그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제부로 이런 정도의 이제 맵이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런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술 작품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또 이제 이제 그 공간들마다 또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탐색을 해보시면, 아, 잽이 참 재미있구나. 그렇게도 활용 가능하구나. 그렇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이제 탐색을 하셔도 좋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잽은 이제 한국판 게더타운이기는 하지만, 게더타운이 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잽 에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잽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었던 5가지 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제가 잽이라는 플랫폼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솔루션이나 그 옵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처음 수업이나 업무에 좀 적용하시고자 할 때, 먼저, 게더타운도 좋지만, 잽을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십사, 예,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저는 그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소개해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잽을 만든 회사와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 강의 자체도 순전히 내돈내산의 강의라서, 예, 제가 전혀, 네, 뭐 어디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잽 많이 사용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남 양산 범어초등학교 교사 홍승일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질의응답 받고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 예, 네, 첫 번째 질문 하나 봤는데요. 게더타운 공혜영님, 네,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나와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을 잃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실 때는 여기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네, 스폰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원래 장소로 이렇게 처음 장소로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저기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 박혜정님이 하시는 건데요.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나요?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 때 환기미술관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이거는 아마 환기미술관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작권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가진 어떤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 사례들을 사례들을 이제 사례들이 이제 재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나 뭐 어떤 것을 이제 뭐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맵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가진 어떤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뭐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내가 그런 저작권에 이제 저촉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싶다면 그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네요. 제비 게더타운에 대항해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교실 학습에 추천한 플랫폼인 걸로 이해 가능할까요? 예, 제가 추천드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 제가 이제 게더타운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이제 잽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초등학생들 특히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다음 그 질문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 맵으로 포털 연결할 때 여러 맵을 한 번에 넣고 작업하시는지 아니면 외부 스페이스 연동하는 게 나은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하나의 스페이스 안에 여러 맵을 넣어놓고 그렇게 포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의 방법을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만약에 제가 드린 답변이 틀리다면, 이 다음에 이제 윤태영 선생님께서 이제 또 저보다 이제 더 많이 활용해 보신 입장에서 또다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채영 선생님 웃고 계신데, 네, 또, 네,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또 시간을 끌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다 해결한 것 같은데, 네, 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